안녕하세요. 네, 이재영 법무사입니다. 3일 동안 우리 간단하게 하루 3시간 정도요 해가지고 이 좋은 특강을 진행을 할 텐데 원래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법전을 가져오셔야 되죠. 원래 조문 강의인데 법전을 안 갖고 오면 이게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드렸는데 이건 이제 조문입니다. 조문.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법무사 2차 준비하려고 그러면 시험용 법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시험용 법전을 그냥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참고 삼아 그래서 한자를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죄명 있죠. 죄명. 대검 예규에서 공소장에 기재하는 그 죄명 이런 걸 이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보실 때는 법전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법전을 가지고 보시고 요거는 옆에 딱 펼쳐놓고 참고 삼아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법전을 완전히 손에 익혀가지고 어떤 범죄명을 갖다 딱 펼쳤을 때 쉽게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실행할까 말까 지금 제가 고민입니다. 그 뭐냐 하면 저 제명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전 찾기 제일 빨리 찾는 사람한테 제가 선물을 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고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 하면 그러니까 죄명하고 법 조문을 찾는 거예요. 법 조문. 우리가 시험 문제지를 딱 받으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문제를 딱 보면서 문제에서 우리가 검토될 수 있는 범죄명을 찾아야 되죠. 범죄명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범죄명의 조문을 찾아야 됩니다. 조문을. 그래서 이때 막혀버리면 이제 이거는 2차 시험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금 뒤처지는 거예요. 남들 조문 다 찾고 그냥 쓰기 시작하는데 나는 아직 조문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도저히 못 찾겠다. 그냥 일단 쓰고 보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답안을 제출하게 되는 게 되니까 아주 크게 감점당합니다. 조문은 불과 한 줄도 안 되죠. 한 단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조문 누락했다 그러면 크게 감점당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조문 찾는데 절대 시간 낭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1순환부터 마지막 강좌까지 다 아무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특별히 여기 시간을 정해가지고 어차피 저하고 같이 보면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라도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무료 강의입니다만 사실 유료 강의보다 더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국내에서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자료.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자, 혹시라도 나중에 실무에 나가셔가지고, 공소장을 쓴다고 할 때, 죄명을 정확하게 쓰려고 그러면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흔히, 교과서 있죠. 그러니까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죄명은, 그러니까 통상적인 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답안지에 쓰시면 돼요. 답안지에 있는 거 그대로, 현출하면 되지만 적어도 이제 고소장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판례를 읽을 때 판례에서 어떤 죄라고 하는데 이런 죄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 이런 거 있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거 딱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기 오른쪽에 지금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각 범죄 구성 요건별로 공소장에 범죄명을 어떻게 기재하는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읽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1페이지는 옆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넘겨보시면 뒤에 그 죄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시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못 읽어요.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자, A, B,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요거는, A죄 또는 A죄 또는 B죄, A죄하고 B죄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별개 범죄 뜻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콤마 되기는 갑자기 또 찾으려니까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3페이지 보시면 제 140조에 공무상 봉인 콤마 그리고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일단 만약에 어떤 죄에 대해서 무슨 죄,
B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 또는 이거 별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 공무상 이렇게 해놓고 괄호 열고 봉인 그다음에 표시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건 두 가지를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공무상 봉인 그다음에 공무상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무효를 한다 할 때 공무상 봉인을 무효를 하든지 공무상 표시를 무효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만 보세요. A, B 할 때는 자 아주 간단하게 아주 이해하기 좋게 A, B 하면 A 또는 B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A, B, C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 B 또는 AC라는 뜻이에요. 방금 공무상 봉인, 공무상 표시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B, 자 C, D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표시돼 있다면 이건 4개 죄명이 나오는 거죠. 4개 죄명. 그러니까 AC, 그렇죠? AC 또는 지금 형법 한다고 하면서 수학하는 것 같은데, 이거 모르면 못 읽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AC 또는, 아니죠. BC 또는 BD. 여기 구수요건을 보면은 여기 해당되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단어 나와요. 딱 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4개 범죄가 되는 거죠. 4개 범죄, 죄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 중에 내가 익숙하게 많이 듣던 범죄인데 이게 어디 거냐, 이게 구성요건이 어디 있는 거냐 찾아볼 때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복잡한 그런 범죄도 있을 때는 제가 통칭 쓰는 범죄도 말씀드릴 거예요. 통칭 쓰는 범죄를 우리가 답안지에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갑이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기 위해 가지고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려고 중간자 을한테 야, 니 이 돈 받아가지고 이 공무원한테 좀 전달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죄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공소장 기재되는 범죄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제3자 뇌물 교부라고 할 겁니다. 제3자 뇌물 교부. 여기 제3자 뇌물 취득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적지 않고 통상적으로 이게 정뇌물 전달죄 이렇게 하면 되죠. 정뇌물 전달죄는 그러니까 법조문에 나오는 게 아니죠. 법조문에 나오는 범죄는 아닙니다. 정뇌물 전달죄가. 그래서 갑도 정뇌물 전달죄, 을도 정뇌물 전달죄 가지고 법 조항만 133조 2항, 그렇죠? 133조 2항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정뇌물 전달죄로 하지만 우리가 판례 읽다 보면 제3자 뇌물 취득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범죄냐? 요거 딱 확인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0, 그 바로 위에 나오죠. 그 다음 전 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133조 2항을 보시면, 전항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오른쪽에 보시면 133조 2항에서 제3자 뇌물 교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3자 뇌물 취득 2개 범죄라 그랬죠. 교부 콤마 취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3자 뇌물 교부죄가 하나 있고 제3자 뇌물 취득죄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은 제3자 뇌물 교부 이렇게 하고 받는 사람은 제3자 뇌물 취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 제3자는 누굴 말합니까? 이 중간자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자. 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취득하는 사람, 제3자 뇌물 교부, 제3자 뇌물 취득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답안지에는 통상 어떻게 쓴다고요? 정뇌물 전달죄하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3자 뇌물 교부 취득 경우는 참고 삼아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 현직 법무사한테 필요한 거죠. 그렇죠? 현직 법무사가 만약에 고소장을 쓸 때는 요거 확인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현직 법무사한테 더 유익한 자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규하고 같이 이 법조문하고 엮어가지고요. 바로바로 조문 보고 범죄명을 이렇게 추출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가 없어요. 제가 이거 다시 이렇게 맞춰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시되, 우리는 조문 강의니까 이제 오늘부터 쭉
시간 되는 대로요. 좀 같이 보면서 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조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이 보시다 보면